저는 오늘하고 내일, 곧 수요일까지 강의를 맡게 된 이부일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2시간씩 3일 동안 하는데 6시간이라는 시간은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고요. 이제 콜앱에 접속할 겁니다. 콜앱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예, 크롬을 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요 주소창에다가 콜앱만 칩니다. COLAB 요까지만 해주면 예, 자동적으로 예, .research.google.com이라는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됐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예, 저는 여기에 구글 계정으로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제 계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예,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저희는 네, 구글 드라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저는 구글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드라이브 있죠. 여기 드라이브. 그래서 드라이브 클릭을 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여기 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저는 마이 드라이브라고 보여요. 마이 드라이브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뭐가 있냐면 뉴 폴더라는 게 있어요. 뉴 폴더. 그래서 뉴 폴더를 누르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폴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KPF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KPF.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이니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PF. 그래서 여기 마이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뉴 폴더 해주시고요. 폴더 이름은 KPF라고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로컬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C 드라이브가 아닌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KPF라는 폴더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KPF라는 폴더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렸던 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 언론 수용자 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저도 여기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교육 때문에 여기다가 놨는데 네, 윈도우 탐색기 열으시고 네, 그래서 아까 엑셀 파일 받은 곳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딱 놓으면 올라갑니다. 참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글 드라이브에 KPF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우리가 지금 분석할 요거를 여기다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 올라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요. 예, 저희는 요 콜앱에 가서 요 캔슬 하고요. 요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Notebook in Drive라고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My Drive KPF 선택했죠.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예, 모어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모어. 그리고 여기에 구글 콜앱 이거 보이시나요? 잠깐만 얘가 다시 합니다. My Drive를 선택하고 여기에 KPF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요 밑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모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글 콜래보러터리라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콜앱이 하나 뜨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저는 블루 계열의 요 뭐랄까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게 바로 제미나이가 되겠습니다. 제미나이. 그래서 요 제미나이에다가 이게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해주면 얘가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짜줄 겁니다.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짜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꼭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시트에 있다라는 거, 왜냐면 엑셀은 여러 시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트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 되려면 요 첫 행에는 이 열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의 이름. 그래서 이 열에 있는 이런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했고요. 예, 가급적이면 여기처럼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나중에 이거 설문지를 보시면서 얘네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엑셀 파일은 첫 번째 시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행에는 열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시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시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KPF 폴더에 있는 이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누가냐면 여기는 여기는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KPF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파이썬 데이터, 그래서 우리 파이썬 데이터는 KPF를 한다겠죠? 여기에 저장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는 제가 한 몇 번 정도는 제가 먼저 하지만 향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타이핑하는 그대로 똑같이 한 글자로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중에 저랑은 6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향후에는 여러분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여러분의 언어로 그 잘못되더라도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하고 그래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네. 그럼 다르게 해볼까?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여기 계신 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길 바래요. 처음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 뭐죠? KPF 폴더에 저는 이걸 다운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4 언론 수용자 조사.xls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서 Shift 엔터 해주겠습니다. Shift 엔터 해주면 다음 줄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로 KPF라는 데이터에 저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가 아니라 요거를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요 내용은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리더라도 이 생성형 AI는 확률적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문장을 날려도 결과가 뭔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코드가 달라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샌드나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샌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마운트가 이 콜앱하고 이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하고 판다스라는 어떤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데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엑셀 파일을 읽어와서 이 KDF로 저장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건 뭐냐면 accept and run 이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accept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accept and run이라는 여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요거를 할 수 있는 네, 파이썬 코드를 짜주고요. 그리고 실행까지 해줘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전혜원님, 판다스가 없어도 실행 및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현재는 판다스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얘가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래서 그 판다스를 불러온 다음에 판다스를 불러온다는 건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다스를 제공해주는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 아주 좋습니다. 전혜원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는 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Connect to Google Drive라는 거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제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에 접속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라는 걸 알지만 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그 구글 메일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정으로 저는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혹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Continue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tinue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바 내리면 또 Continue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 하시고요. 그러면 이 콜앱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KPF라는 폴더에 접속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얘가 이제 이 밑에다가 코드도 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불러왔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불러왔으면 저희는 얘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X 부분 있죠? 클로즈. 그래서 이 제미나이를 잠깐 닫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파이썬 코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지금 제가 마우스 이렇게 클릭 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그래요.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CELL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셀이고요. 요 셀에다가 저희가 적절한 명령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혹시 없으면 요 플러스를 누르면 요 밑에 이렇게 요 셀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휴지통을 누르면 요 해당된 셀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패키지 로딩하기라고 해서 로딩하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패키지 로딩하기인데요. 그럼 이 패키지를 메모리 요 램에 저장하는 명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명령인데 지금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컨트롤 C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길 바래요. 저는 요거 닫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게 바로 뭐냐면 패키지 이름이에요. 패키지 이름. 그래서 google.coram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 패키지에서 드라이브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요 패키지에서 드라이브 기능만 불러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저희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거를 누르면 이게 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그래서 얘가 잘 돌아가면 요 앞에 숫자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라고 생겼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셀 하나, 여기도 셀이 있는데 이 명령어가
네 번째로, 그러니까 아까 이미 저희가 아까 accept and run이라는 걸 했을 때 요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됐고 파이썬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run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와서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콜앱하고 콜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서는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과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운트 한다는 겁니다. 마운트. 그래서 여기가 슬래시 컨텐트 언더바 드라이버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를. 네, 그래서 콜앱과 그걸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run 해주면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됐고 여기가 아까 1이었는데 5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아까 여기 부분 첫 번째 실행됐는데 저희는 다시 실행하다 보니까 이 셀이 다섯 번째 실행이 된 거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에러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콜앱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저희 분석 쪽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얘도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기 해서 가급적이면 이 from보다는 위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냐면 패키지입니다.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import하고 from 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에서 드라이브라는 기능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거고요. import pandas 이렇게 해주면 판다스라는 패키지에 있는 걸 다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as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걸 다 타이핑해서 그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글자가 6가지인데 6글자잖아요. 그래서 6글자를 매번 타이핑하려면 노가다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as가 이제 애칭 별명 줄임말이라는 뜻이 있는데 pd. 그래서 앞으로는 판다스를 pd라는 두 글자로 타이핑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패키지고요. 이것도 패키지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메모리에다 올리는 거 이걸 로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패키지와 관련된 거는 항상 이 첫 번째 셀에다가 모아놓는 거가 좋은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런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닫을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죠. 여기 엑셀 파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데이터 읽어오기 또는 불러오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엑셀 파일이 되겠죠. 엑셀 데이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이 엑셀이 아니라 CSV라면 저희가 요 제미나이 할 때 요 CSV 파일 읽어오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일 언더바 패스라는 건 이퀄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저희는 이제까지 아마 프로그램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라는 게 이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의 이퀄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게 아니라 요 오른쪽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왼쪽에 있는 이 이름에다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거나 또는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 언더바 패스에 저장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이퀄의 위치를 맞춰주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미나이는 이걸 안 맞춰주지만 여러분들은 실제에서는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D죠. PD가 누구였냐면 판다스였죠. 그래서 점. 그래서 이거 뭐냐면 패키지가 또 이것도 설명 잠깐 드리면 이 패키지라는 거는 뭔가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묶어 있냐면 함수들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를 가져오는 방법은 패키지
점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면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함수를 불러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D는 다시 올라가면 뭐라고요? 판다스죠. 판다스의 점,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누구를 불러요? read 언더바 excel이라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다 뭘 넣어요? 우리가 읽어올 엑셀 파일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파일의 이름. 이거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파일을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KPF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run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읽어오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잘 읽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일부 보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만 남겨놓는 게 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KPF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고요. 이 파이썬 데이터 중에 일부만 보여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얘를 run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엑셀 파일에 있는 게 엑셀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파이썬 KPF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제일 마지막 요 상태에서 요 플러스 코드를 눌러놓으면 제가 뭘 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바로 오늘 요 교차 분석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 교차 분석은 언제 하냐면 범주형 데이터와 또 다른 이 범주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범주형이라는 건 또 뭐냐면 이 범주형 데이터라는 건 값이 문자로 되어 있으면 보통은 범주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숫자에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성별입니다. 그래서 성별의 남자, 여자 또는 영어로 M, F 또는 male, femal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력할 때 속도가 느려지고 메모리도 최소 숫자보다는 2배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원래는 문자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를 숫자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은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별에 있는 1이 남자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성별에 있는 2가 여자로 할게요. 그러면 거기 있는 숫자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1은 우리가 알기는 한 개 한 명이라는 뜻이 전혀 없고 그냥 남자를 매칭하는 하나의 숫자에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차 분석이라는 건 이 범주형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잘 할 거는 우리가 특히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을 y로 넣어야 됩니다. y로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y랑 관계가 있는 어떤 또 다른 열 그걸 우리는 x로 놓습니다. x. 그래서 요 x와 y 간에 우리가 물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거를 저희는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교차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하나 여기까지만 설명해주고 저희는 다음 갈게요. 자, y라고 합니다. 보통 y는 소문자로 넣어요. 예전에는 이 y를 종속 변수라는 언어를 썼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썼냐면 통계학 쪽에서 종속 변수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 그런데 이제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종속 변수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뭐를 쓰길 바라냐면 label와 target이라는 이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냐?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쪽에 훨씬 더 노출이 되고 있고 노출되어야 되냐면 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Y를 뭐라고 한다? 레이벌과 타깃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있죠. 이제 Y가 있는데 이 Y와 관계돼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통계학에서는 독립변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독립변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길 바라고요. 인공지능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feature라고 그래요. feature.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X를 뭐라고 한다? feature라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뭐 하냐면 신문을 읽는 정도. 그게 뭐냐면 QE 잠시만요. A 언더바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을 얼마나 읽어? 요게 제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거라고 하고요. 그럼 저거랑 신문을 읽는 정도랑 관계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성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별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성별이 뭐가 되냐면 D, Q, E라고 해놨어요. 자, 네, 그러면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이 다름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다름을. 그래서 데이터의 다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약간 기계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좀 뭐랄까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한 상태가 막 분석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밑단에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래서 저는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여기 있었는데 제가 가면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이 다름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보고 싶은가 요거가 저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문을 읽는 정도 자체를 설문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 요거거든요. DQA 언더바 1이라는 거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지난 일주일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용 안 하는 것부터 해서 5일 이용하는 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평일이니까 5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를 조사했다라는 거는 이 설문지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용하는 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들이 평일 5일 동안에 종이신문을 읽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똑같으면 이거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분석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 분석한다는 건 뭐라고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요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걸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누굽니까? 특히 뭐라고요? Y라고요. Y. Y의 다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저 다름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 다름이 있는데 그러면 저게 왜 달라졌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냐면 우리는 X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다름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성별을 보잖아요. 저희가 X를 성별이잖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성별이 똑같으면 이 자체는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분석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사한 사람들이 보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별의 다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Y의 다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이 X에 있는 다름이 Y의 다름에 영향을 주었을까? 관계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Y가 뭐냐면 범주형 데이터고요. X가 뭐냐면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죠. 이럴 때 하는 분석이 뭐라고요?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카이 스퀘어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DQ2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QE A 언더바 1을 Y로 하는 교차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또 다음 거 가서 여기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기무가설이 있어요. 기무가설은 뭐냐면 성별과 신문을 읽는 정도는 관계가 없다. 이게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뭐가 되냐면 성별과 신문을 읽는 정도는 관계가 있다예요. 그러면 분석가가 원하는 결론은 여기에요. 네. 저희는 이 Y와 Y가 뭐죠? 신문을 읽는 정도와 관계가 있는 X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립가설이 선택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깔고 이제 저희는 제미나이한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해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성별과 신문을 읽는 정도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 분석 또는 카이 제곱 검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미나이 클릭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KPF 데이터죠. 네. 그래서 성별이 뭐예요? 성별이 DQ2. 얘가 성별이에요. 성별을 X로 하고 아까 뭐였죠? Q, Q, A, 1인가요? 언더바 1이죠? 얘가 뭐냐면 신문을 읽는 정도가 되겠죠. 를 Y로 하는 교차 분석, 즉 카이 제곱 검정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카이 제곱 검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카이 제곱 검정을 할 수 있는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 이름, 요 열의 이름이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얘가 파이썬 코드를 잘 짜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해주는데, 그런데 오늘은 저랑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에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스타일로 해보는 겁니다. 여기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네, 자, 코드가 됐어요. accept and run 이렇게 하는 거죠. 소문자하고 대문자 입력하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했는데요. 윤정님, 네, 아주 좋은, 하여간 질문은 다 좋아요. 이 파이썬은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단 accept 먼저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로 저희가 올라가 보면 여기 안 보이죠? 여기다 해볼게요. 자, KPF는 뭐죠? KPF는 아까 파이썬 데이터 이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KPF라고 한 건 대문자 아니죠. 아까 열의 이름 할 때 저희는 소문자를 했죠. 제가 이 소문자라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혹시라도 명령어 입력할 때 대문자 하려면 Shift를 누르고 이 영어를 타이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소문자라면 Shift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타이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타이핑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열에 보면 엑셀 파일을 볼게요. 이 열의 이름은 저희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열의 이름이 그대로 와요. 그러면 이 열의 이름은 뭐로 돼 있죠? 대문자로 돼 있죠. 소문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열의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대문자고 어떤 건 소문자고 이런 뭐 어떤 규칙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소문자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 대문자를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뭐냐면 from 이렇게 되는 거나 import 구조는 항상 패키지입니다. 요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SCI, 싸이라고 해요. 싸이. 그 다음에 PY,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싸이파이라고 해요. 싸이파이. 한번 속으로도 읽어보세요. 싸이파이예요. 싸이파이는, 이 싸이는 사이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파이썬. 그래서 싸이파이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요 스태츠는 스태티스틱스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또는 통계학이 되겠죠. 과학의 한 분야가 통계학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통계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이 스케일 언더바 컨틴전시라는 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패키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다 패키지와 관련된 걸 해주거든요. 이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이 패키지와 관련된 것들은 항상 이렇게 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포트가 먼저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계열이 이렇게 오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중에 보면 요 알파벳도 다 맞춰요. 그래서 G하고 S하고 보면 G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임포트의 위치도 저는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제 스타일을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런을 해주죠. 자, 그러면 사이파이다 스태츠에 통계와 관련된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주는 카이스퀘어 언더바 컨틴전시라는 기능, 이 기능만 갖다 쓸게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PD라는 건 판다스고요. 크로스탭이라는 건 크로스테이블, 교차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KPF, 요 DQ 언더바 2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린다면 저희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를 우리는 KPF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의 열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이 있습니다. 행도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이 열 중에서 KPF라고 놓고 이걸 대괄호로 합니다. 이걸 대괄호, 이것도 대괄호예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해놓고 여기다가 뭐 했냐면 DQ2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가 요 열이 예를 들면 DQ2라는 열이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어는 요 열만 잘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명령을 하고 나면 이 Q2라는 열만 이렇게 잘라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요 DQ2라는 열을 잘라내서 크로스탭이라는 함수에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KPF에 또 Q2A 언더바 1이라는 요 열을 잘라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요거의 빈도를 구해주는 겁니다. 요것들의 조합.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는 성별이니까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한 번 보는 사람, 2일 보는 사람, 3일, 4일, 5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빈도라는 건 뭐냐면 저 데이터 중에서 남자 중에서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몇 명이야
되냐? 이게 빈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서 크로스탭이라는 거에다가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결을 chi-square 언더바 contingence라는 이 기능에다가 요 교차표의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chi-square라는 검정 통계량과 p, u의 확률과 DOF, 이거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해서 자유도와 expected, 기대치라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과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예, 요 글자를 출력해라. 그래서 처음에 요 chi-square2라는 검정 통계량, P, U의 확률, 그 다음에 DOF, 자유도, 예, 그 다음에 기대치, 이런 것들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해서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실행해 보도록 해요. 물론 이 결과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런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예, 저희는 이게 과연 뭘까라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결과를 보면 결론, 이 결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거 저희 검정할 때 항상 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U의 확률하고 U의 확률을 봅니다. 예, U의 확률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 하냐면 P-value라고 해요. P-value가 있고 얘가 U의 수준이 있는데 U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으면 0.0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검정에서 결론이 항상 뭐가 되냐면 대립 가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U의 확률이 P-value가 크거나 같으면 누구랑 U의 수준이랑 0.05랑 같게 되면 저희는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기무가소로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얘가 교차 분석 결과를 해줬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P-value가 보이죠. P-value 보이죠? 그러면 요 P-value를 가줄게요. 우리 P-value가 이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요 표는 또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표는 뭐냐면 그냥 대략 이거 자르겠습니다. 한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 8, 6, 7까지만 잘라볼게요. 대략.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나누기라는 뜻이 있어요. 요 값을 나누라.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 소문자 있잖아요. 이건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 34는 뭐냐면 10의 34승이에요. 요 숫자를 그냥 더 반올림하면 5겠죠. 5라는 숫자를 뭘로 나눈다고요? 10의 34승으로 나누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유의 확률은 특별하지 않으면 소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는데 0.000 정도 될 거예요. 우리의 유의 확률은. 그럼 얘는 어떤 구조가 되죠? 0.05가 되죠. 네, 그렇죠? 이런 구조는 뭐라고 했죠? 여기죠, 여기. 그럼 결론이 뭐가 돼요? 대립 가설이 되는 거죠. 우리의 대립 가설은 뭐예요? 우리 대립 가설은 뭐죠? 가설 여기 있죠. 성별하고 신문을 읽는 정도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별에 따라 평일에 종이 신문을 읽는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분석된 보고서 결과를 본다면 이런 표현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훨씬 더 이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분석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대립가설, 즉 관계가 있는 거를 y와 관계가 있는 x를 찾아내고 싶었는데 신문을 읽는 정도는 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기 뭐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네. 요거가 안 나왔는데 어, 저희는 요걸 한번 출력해 볼게요. 크로스탭이라는 걸 요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카피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요 런을 하면 이렇게 있죠. 네. 자, 어디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냐면 네, 여기 뭐 안 읽는 사람 두 사람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많죠, 많죠, 많죠. 여기 보면 특히 4일, 5일 보는 데 쪽에 가면 훨씬 더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 결과를 본다면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문을 자주 본다, 평일에. 뭐 이런 종이신문이죠, 특히 종이신문. 뭐 현재 결과로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제거 뭐 코드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 빈도를 구해주는 거예요. 크로스 탭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요 카이스케어 언더바 컨틴전스라는 데다 넣어줬고요. 그럼 얘가 해주는 게 요 4개의 값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것도 더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상당히 제약적이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요 카이스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요 밑에다가 잠깐 플러스 코드 하고요. 써드리면 샵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가설 검정을 할 때 이 값을 보고 또 이 값이 따른 분포를 보고 저희가 저런 유의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자유도 구하는 공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별 있잖아요. 그러면 성별은 뭡니까? 두 개 있죠. 그래서 E-1이고요. 곱하기 신문을 읽는 정도는 몇 개가 되죠? 신문을 읽는 정도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좀 자유도 6인 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1.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5. 그래서 이거 5가 돼야 되는데 자유도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1이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합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건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도가 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expected value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있는데 요거는 보통 저희가 기대치라고 합니다. 기대치.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나중에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게 어떤 건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예, 저희는 다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예, 이번에는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독립 이표본 검정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부족한데 만약에 다 못 나가면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y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y가 뭐가 되냐면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라는 건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예, 숫자에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건 저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TV 시청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V가 여기 있죠. TV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요 화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주말에 과연 얼마를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게 하나가 있고요. 6개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랑요. 네, 요 카피를 제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요게 시간이고요. 시간.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이게 잘 안 보여갖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예, 분이 되겠죠. 분.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TV 예, 시청 시간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단위가 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60을 해주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재미나한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TV 시청 시간이라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가 시간이니까 얘를 분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분으로 고친 다음에 얘랑 더해 TV 시청 시간을 구해줘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최종적으로 우리 최종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거 뭐냐면 TV 시청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냐면 사람마다 TV 시청 시간이 똑같지 않고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름이 X, 여기서 X를 우리는 뭘로 놓냐면 범주형 데이터로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우리는 뭐로 놓을 거냐면 성별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성별이 뭐였죠? DQ2가 됐죠. 그러면 성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성별이 똑같지가 않죠. 성별의 다름이 존재하죠. 즉 X죠. X의 다름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Y의 다름 TV 시간이 똑같지 않죠. 이 TV 시간이 다른 거랑 뭔가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는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혹시 TV 시청 시간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무가설을 먼저 써드리면 기무가설 성별에 따라 TV 시청 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 성별에 따라 TV 시청 시간에 차이가 있다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만약에 남자가 먼저 있다고 한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랑 여자랑 보통 느낌표는 같지 않은 거예요. 같지 않아도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본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본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남자랑 여자랑 이건 같지 않다라고 할 건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독립 이표본 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Y는 수치형 데이터이고 X는 범주형 데이터인데, 특히 이 범주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는 거가 우리는 독립 이표본 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린 제미나이한테 뭘 원하냐면 요 TV 시청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제미나이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KPF 데이터에서 Q12 언더바 1 언더바 1은 TV 시청 시간으로 시고 치 아워 이고, 그 다음에 Q12 언더바 1 언더바 1은 TV 시청 시간으로 분 미니트가 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으로 환산해서 새로운 열인 TV 시청 시간이라는 열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TV 시청 시간 새로운 열 만들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KPF에 요 열을 잘라내서 곱하기 60 해주고, 그 다음에 KPF에 요걸 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TV 시청 시간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일부 보기를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디스플레이는 빼겠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 방식.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런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TV 시청 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오늘은 요쪽으로 갈 건데 요거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가냐면 정규성 검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고요. 자, 1단계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1단계로 이 정규성 검정을 합니다. 정규성 검정을 영어로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해요.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기무가설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예요.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치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가 가장 적은 것부터 큰 것 쪽으로 했고, 이 양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하고 많이 틀어진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다면 이 모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 해야 돼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남자의 뭐 갖고 하냐면 남자의 TV 시청 시간하고 여자의 TV 시청 시간을 했을 때에 이 두 개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TV 시청 시간과 여자의 TV 시청 시간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요 n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요 n은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해요. 데이터의 개수. 특히 어디냐면 표본이에요. 또 다른 표현인데 요 n이 있어요. 요 n도 데이터의 개수인데 이거는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통계 쪽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자를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남자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 있는 이 데이터 개수 또는 여자에 있는 이 데이터 개수가 5천 개보다 작으면 저 정규성 검정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면 샤피로하고 윌크라는 사람의 방법이 있어요. 샤피로 앤 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n이 5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정규성 검정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런데 5천 개보다 적을 때는 샤피로 윌크가 가장 유명하고요. 5천 개가 넘을 때는 앤더슨 앤 달링이라는 방법이 유명해요. 예, 그러면 저희는 남자의 시청 시간, 여자의 시청 시간을 알아보는 거죠. 네.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제미나이한테 일단 물어보죠. 자, 성별이 DQ2죠. KPF의 DQ2의 빈도를 구해 주세요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걸 하고요. accept run 합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됐죠. 아,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정규성 검정까지는 못 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 데이터가 이 DQ, 즉 성별이 되겠죠. 네, 성별의 이게 빈도가 되는 겁니다. 네, 빈도. 그 빈도를 이렇게 구하고요. 얘는 자꾸 디스플레이 형태로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오늘은 냅둬야겠네요. 네. 그래서 얘를 run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남자의 데이터 개수가 5천보다 작죠. 여자의 데이터 개수가 5천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눌러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써요?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샤피로하고 윌크라는 이 사람의 방법으로 남자에 대해서 남자의 TV 시간에 대해서 여자의 TV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해볼 겁니다.